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다 똑같더라고요.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왜요? 일상되니까 가슴이 안 뛰고. 근데 일탈을 해보잖아요. 네, 오늘 저 MC처럼 제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이름이 맹명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저 하나뿐이 없어요. 저희 장모님은 명맹관으로 알고 돌아가셨어요. 이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제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또 맹명관이라 끝에 관자가 붙었다고 중국집이냐고 전화 온 게 굉장히 있었어요. 배달되냐고. 그렇죠. 지금 아까 주의력 결핍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걸 앓고 있었던. 네. 그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그냥 결핍만 있었어요. 결핍만. 그러니까 뭐 가정이 뭐 잘 살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엄청나게 뭐 관심을 줘서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저희는 없었어요.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입니다. 제 친구도 아침이면 다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일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25년을 강의를 했거든요. 거의 20년을 강의를 했어요. 마케팅만 20년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마케팅 강의하는 사람으로 몰라요. 그 제 앞에서 마케팅 강의하는 교수님 어디 계시냐고 맨날 찾아요. 그리고 이게 아닌가 봐요. 저는 뭐 MBA도 하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예. 왜냐면 그 원인은 얼굴에 있었어요. 예, 얼굴에.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얼굴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별명이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 할까요? 제 별명이 옥돌매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참 이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장동건 같은 그런 잘생긴 만한 DNA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저는 끝났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렸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다 똑같더라고요. 괜히 고생했어. 괜히 고생했어. 60 되면 사람들 건강이 다 비슷해요. 70, 80 되면 생사가 다 비슷해. 오늘은 이분이 가시고 내일은 저분이 가시고 다 비슷해. 그거 깨달으면서 제가 왜 진작 못 깨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유하게 생긴 얼굴입니까? 아니면 아주 가난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얼굴입니까? 어떻게? 가난한 역사를 갖고 있는 얼굴이라고요? 평범한 얼굴이요? 예. 그거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마케팅을 강의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25년에서 저희는 저를 보고 강사의 화석이라 그래요. 강사의 화석이라 그래요. 저랑 강의 시작한 사람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이민 가버려서 없어. 저 혼자 남았어요. 그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계통의 강의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좀 오늘 이렇게 잘 차려입고 나왔죠. 저는 강의할 때 이렇게 잘 차려입지 않습니다. 넥타이도 안 매고요. 거의 뭐 동네 슈퍼마켓 들다가 간 그런 차림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그럼 없는 거는 정말 없는 거냐 하는 거였어. 어느 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채워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어요. 없으면 채워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말더듬이를 고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동네에 또 이쁜 또 누님이 왔어요. 누님이 이사 왔는데 이 누님 또 말을 잘해. 그럼 내가 뭘 고쳐야 돼요? 제가 말 더듬는 걸 고쳐야 돼요. 말 더듬이는요 기회도 안 줘요 사람들이. 저희가 아무리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미팅에 가잖아요. 그럼 우린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엄청 웃겨. 그다음에 여자들은 마지막 선택 누가 해? 잘생긴 놈 찾아요. 난 그걸 알아. 여자들이 아주 그냥 이기적인 걸 내가 안 되니까. 근데 대한민국 남자는 다 주거가 어디로 제한돼 있어요? 소파로 제한돼 있죠. 퇴직만 하면 소파에 누워서 이러고 누워 있죠. 뭘 들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리모컨 들고 있죠. 이거 놓치면 죽어. 총이야 총. 엄청 빛의 속도로 돌리잖아요. 참 희한해요. 남자들은 연애할 때 정말 피곤하지 않잖아요. 피곤해요? 여러분들 데려줄 때? 막 멀리 데려다 주면서 피곤해. 안 피곤해 이러잖아요. 진짜 안 피곤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결혼하니까 몸 상태가 갑자기 변해. 피곤해. 죽겠어. 아파트 요 앞에 산책. 나 엄청 피곤해. 그 여자들 엄청 배신감을 갖잖아요. 저 인간 완전히 바뀌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요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고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관점을 바꾸면요,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이거, 이 다보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다보스가. 그건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인사이트, 통찰력. 그렇죠? 왜요? 일상되니까 가슴이 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일탈을 해보잖아요. 가슴이 뛰어.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어.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걸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나이가 드니까 뭐예요? 이거 하고 싶어.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를 살던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다시 화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상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일탈이라고. 우리가 각도를 약간 비끼면요, 그 비어 있는 곳을 채우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결핍 에너지다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노멀한 아주 보통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핍 에너지로 여러분들 삶이 메이저로 바뀌는 거예요. 메이저라는 게 뭐 돈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내가 주도하는,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면 주인이 되는 인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 결핍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혜택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공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앞자만 딴 거예요. OBM. 우리가 누군가 설득하려면요, 자주 봐야 돼요. 연애도 자주 보면 친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든 나든 뭔가를 설득할 때는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중2 때부터 노점상을 어머니랑 같이 했었고요. 또 대학교 때는 방파를 했었고 첫 직장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설득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을 때는 1년에 1360억, 많이 팔았을 때 52억을 팔아봤어요. 2시간에.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었을까 하고 해보니까 아, 내가 공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쉽게 만들었습니다. 앞자만 딴 거예요. OBM. 뭐의 앞자일까요? 처음에는 오픈입니다.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B는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럼 오픈부터 볼게요. 이걸 공식화 시켰습니다. 각 단계당 3개씩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가 왜 막 홈쇼핑 시범을 보이고 그랬냐면 여러분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홈쇼핑이 자세히 보시면 채널이 5번, 8번, 10번에 꽂혀 있습니다. 왜죠? 자주 보면 호감이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 설득하려면요, 자주 봐야 돼요. 연애도 자주 보면 친해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광고도 사실은 이런 기법입니다. 자꾸 노출시켜서 호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호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냉장고 시범을 보였을 때 홈바가 있느냐, 없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궁금해졌잖아요. 2단계가 돼야 계속 얘기를 듣거든요. 어텐션을 하거든요. 광고에서도 어텐션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갈등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리고 아, 전 경험이 많이 나오는구나. 아, 맞아. 그래,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갈등을 즐길까요? 싫어할까요? 둘 다 합니다. 갈등을 즐기세요. 이제 빌리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득할 때는요, 많은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말씀하세요. 3가지만 말씀하세요. 너무 많은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 홈쇼핑에서요, 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봤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백을 삽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요? 뭐부터 보세요? 그렇죠. 지금 나왔죠. 브랜드. 브랜드부터 봅니다. 아, 이건 무슨 뭐래? 이렇게 브랜드를 봐요. 그 다음에 들어가죠. 근데 뭐 봅니까? 이 백의 색상, 디자인 이런 걸 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특징이라 그래요. 이 상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뭘 보죠? 가격표 보죠.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 가격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무이자 혜택이나 사은품이 있거나 또는 서비스를 잘해주거나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품이든 나든 뭔가를 설득할 때는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브랜드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오픈과 빌리브는 좀 다르게 해도 상관없지만 무브에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크로징이라고 하는데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입니다. 뭐냐면 정리예요. 홈쇼핑을 잘 보시면요. PT가 끝날 때쯤 되면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합니다. 쭉 얘기해요. 왜?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 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게 버릇이 됐어요. 항상 쇼스 때 그랬고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수업 끝날 때 되면 항상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꼭 각인을 시켜요.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 정리합니다. 촉진제는요. 비상시에 놓는 거지 맨날 놓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안 했을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놨다가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이 뭐라고요? 처음에 호감, 그 다음에 궁금, 그 다음 갈등을 일으킵니다. 자, 빌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신뢰성, 믿음을 주고 브랜드죠. 그 다음에 차별성, 특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혜택, 경제성이죠.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브는 정리 지금 하고 있죠, 제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움직일 수 있게. 그래도 안에 촉진제를 놓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중요한 일 말씀을 하고 끝낼게요. 이런 공식도 다 필요하지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설득은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나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상품을 남에게 팔아요. 난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걸 좋아하라고 팔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네,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모를 것 같죠? 누가 압니까? 사기치는 걸 누가 압니까, 지금?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나 그 안에 그 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는 저는 이 지혜가 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냥 대리운전하면 그냥 질리도록 하는 게 제 컨셉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을 이끌어가려면 이 번호가 무조건 필요하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사실 성공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한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있죠. 뭘까요, 그게요? 학력. 네. 그 다음에 학력이 있으면은 또 인맥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재력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는 사실 기본적인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세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10년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합니다. 10년 전에는요, 저희 모습은요 신용불량자였거든요. 정말 빚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현재는 저희 내근 직원이 2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3,5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모델도 지금 이제 신동엽 씨를 쓰고 있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기 전까지가 제 과정들이 조금 사연들이 굉장히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이미 1000개라는 대리운전이 있는데 이 시장들과 싸워가지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뭐 하루에 한 콜, 두 콜 나오는 거 가지고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콜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고비가 없으니까 고객들한테 가장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고객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가격이거든요. 가격입니다. 가격. 박리담회거든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분당, 수지, 용인 쪽이죠. 그래서 용인 쪽에서 이 강남이나 서울 시청 쪽으로 오가는 고객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제가 딱 분석을 해봤는데 딱 세 군데더라고요. 어디냐면은 고속도로로 가죠. 그 다음에 그 내곡간 도로라고 아실 거예요.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수서간 도로. 이 세 군데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울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용인 사시는 분들이. 내곡간 도로하고 수서간 도로 있죠. 거기에서 2년 동안에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제일 가장 많이 밀리는 시간대가 새벽 6시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는요. 그쪽에 수서간 도로하고 내곡간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에요. 아침에 출근차들로. 그 지역만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현수막 한 장, 딱 현수막 한 장 가지고 정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2년 동안에 현수막 딱 하나 들고 거기에서 아침마다 광고를 한 거예요. 서울하고 용인 쪽에 전문화를 시켰어요,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모든 대리운전은 뭐 서울 전 지역도 다 되고 경기도도 다 되고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서울에서 이쪽 용인 쪽만 전문으로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25,000원에 했더니 요금도 다운이 되고 기사들이 그쪽 왔다 갔다 하는 코스에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고객이 차 타가지고 나 어디 뭐 수지 어디야, 용인 어디야, 분당 어디야라고 동만 얘기하면 아파트까지 잘 찾아가는 거예요. 이 기사님들이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문성도 띄우고 서비스의 질도 높고 5,000원도 다운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운전 그 시장이 저희가 콜 나오던 게 하루에 4콜, 5콜 나오던 게요. 20콜, 30콜, 50콜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루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식보다는 저는 이 지혜가 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1577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전화번호가 1577하고 1577이니까 앞뒤가 똑같네, 전화번호가. 이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한번 알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번호만 또 내가 알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누가 좀 연예인이라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예인 섭외할 돈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강성범 씨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됐고 강성범 씨한테 사실은 진실로 다가가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뭐 모델비를 이렇게 줄 여력은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드릴 테니까 지금 모델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요게 전 재산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줬는데 성범 씨가 사람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오케이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평생 은인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강성범 씨가 나와가지고 모델로 해서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또 착안을 한 게 뭐냐면 광고가 다 지나가 수십 년이 돼도 저희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니까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 다음에 1577에 1577 대리운전 요거만 넣고 다 빼자. 뭐 보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왜 어차피 광고하는 회사 정도면 보험은 다 들어있으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가지고 반복성으로 계속 만들었더니만은 이게 지금 어린 애기들까지 다 따라하는 완전히 히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성범 씨가 이 노래를 하면서 현재 했었죠, 광고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로.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하이엔드 전략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근데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저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하이엔드 오디오 또는 하이엔드 카메라 이런 걸 들으시잖아요. 근데 하이엔드라는 개념이 사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이엔드로 딱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드랜드 상품이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안주하다 보면 로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는 어떻게 보면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고자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합니다.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팀 쿡이라는 CEO를 남겼죠. 같이 일을 하면서 적응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분한테 CEO 자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실적이 많이 추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우리가 도대체 잡스의 어떤 점을 가져오지 못한 걸까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안젤라 아렌츠입니다. 버버리 CEO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티브 잡스를 왜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 인수분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딱 두 사람으로 인수분해하면 팀 쿡과 안젤라 아렌츠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팀 쿡은 SCM이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를 하는 거의 대가입니다. 관리의 대가죠. 그 관리의 대가가 한 축이었고 나머지 한 축은 명품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안젤라 아렌츠가 오고 나서 애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부활했습니다. 너무 잘 부활했고요. 오자마자 펼친 전략 덕분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72% 성장을 했고요. 지난 분기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 순이익의 92% 혼자 갖고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엔드 전략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전략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이엔드는 기본적으로 명품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명품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왕족들, 귀족들만이 가졌던 겁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전시회에 작품이 출품이 됐어요. 근데 작품이 조금 웃깁니다. 여러분 짝퉁 가방 있잖아요. 누구나 잘 아는 짝퉁 가방. 거기다가 다 알 수 있는데 거기다가 페이크라고 썼어요. 짝퉁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데 그죠?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들고 전시회 출품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쭉 봤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작품 앞에 6명의 관람객 줄을 섰습니다. 살려고.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작가가. 아니 도대체 이게 짝퉁이고 짝퉁이라고 썼는데 왜 이걸 사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짜가 분명한데요. 가짜라고 하니까 진짜 같아요. 네. 여러분 보시죠. 진짜가 가짜면 진짜가 가짜인 척하면 가짜죠. 근데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학벌이, 지역이, 성별이, 출생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는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본인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 제품은 제대로 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네, 성공의 열쇠가 과연 뭘까요? 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세일즈맨들. 성공한 세일즈맨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했는데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의 열쇠구나라고 발표를 했어요. 외모 아니었습니다. IQ 아니었습니다. 성별도 아니었고요. 출생 아니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그릿, 투지였습니다. 100m 스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가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최고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제가 하이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하이엔드의 방법들이 사실 이거가 없으면 다 무의미합니다. 투지입니다. 여러분 샤넬 아시죠? 네. 그다음에 구찌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이 다 사실은 상류층이 아니에요. 샤넬은 고아원에 버려졌죠. 구찌는 벨보이였습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의 그 부활을 이끈 두 사람도 사실은 소수자입니다. 팀 쿡은 게이죠. 네. 그다음에 안젤라 아렌츠도 역시 부유한 부유층 출신이 아니고요. 미국의 중소도시의 그저 그런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이엔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전용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근성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하이엔드 정신을 가슴에 새기시고 투지를 가지고 꼭 인생에서의 하이엔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